여러분, 개이득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계시는 여러분, 드디어 우리들의 매주가 2차 발효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. 잘 보시고 꼭 똑같이 따라해 주세요. 그리고 발효에 관해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설명해 놨으니까 꼭 보시고 부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여러분, 제가 지금부터 2차 발효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 검은콩 매주는 옮기다가 떨어뜨려 갖고 다 깨졌어요.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안에 발효가 잘 되고 있죠. 그 덕분에 발효가 잘 되는 거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지금 검은콩 매주 여기 다 담아 놨거든요. 잘 안 보이죠? 저는 여기다 다 담을게요. 자, 이렇게 다 담으시고, 자, 이렇게 여기다 다 담으시고요. 잘 싸매주세요. 이렇게 타올을요, 여기다 까시고요.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매주를요 담아주세요. 이렇게 담아주시고, 저는 집이 없어서 사용하지는 않는데요. 그래도 뭐 공기 중에 교초군이 많기 때문에 다 담았으면요, 잘 해가지고, 자,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, 이렇게 잘 싸매서 햇빛이 잘 들어온 창가에 저는 둘 거예요. 근데 만약에 햇살이 잘 들어온 따뜻한 방이 없으면요, 그냥 전기장판 약하게 틀어가지고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2차 발효해 주면 됩니다. 여러분, 그렇게 해야지만 매주 띄우는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제 매주는요, 따뜻한 햇살 아래서 2차 발효를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곧이어서 발효에 관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.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요. 보시고 꼭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은 매주 띄우기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. 또 많은 질문을 해오셨어요. 제가 아는 만큼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다만 저도 완벽한 장인이 아니어서요.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애정어린 충고 부탁드립니다. 매주는 100% 콩으로 만든 것이고, 발효는 콩 단백질을 잘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많이 증식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므로 미생물이 많이 번식된 매주가 잘 띄운 매주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여러분, 어떻게 우리가 이 미생물이 많이 증식한 그런 매주라고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? 곰팡이가 많이 핀 매주를 그러면은 그 종균들이 많이 자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? 푸른 곰팡이, 검은 곰팡이, 흰 곰팡이, 노란 곰팡이가 많이 핀 게 그러면은 그 종균들이 많이 자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일반적으로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은요, 크게 곰팡이, 세균, 효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. 곰팡이는 몰라도 세균이나 효모는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. 청국장에 핀 하얗게 핀 그 교초군
또는 포도 표면에 하얗게 핀 분말이 효소예요. 이렇게 수천, 수만 마리가 뭉쳐야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쉽게 띄는 곰팡이의 유무를 두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핀 정도나 색깔로 마치 메주를 잘 띄운 메주의 척도인 양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메주 발효에서요, 곰팡이가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. 굳이 수치로 환산한다면요, 1% 미만이래요. 메주 발효는요, 콩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인데요. 고초균, 세균이 주를 이룬답니다. 실제로 곰팡이는 메주 표면이나 틈새에서만 번식할 뿐이고요. 메주 속은 온통 보이지 않는 고초균으로 다 차지하고 있답니다. 곰팡이나 효모는요, 중요한 얘긴데요.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. 직접적으로 단백질 분해를 한다기보다는 제빵이나 양조 과정에서처럼 알코올 발효를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물론 메주 숙성 중에도요, 털 곰팡이류나 거미줄 곰팡이류가 생겨서 장 발효 과정 중에 약간의 알코올 발효로 인한 장의 풍미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. 하지만 메주 발효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세균 증식 유무는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곰팡이만을 가지고 잘 띄운 메주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한참 오류가 있다는 말을 장황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. 흔히들 흰 곰팡이나 푸른색, 주황색 곰팡이는 좋은 곰팡이고 푸른색 곰팡이나 검은 곰팡이는 안 좋은 곰팡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틀린 말은 아니에요. 단지 메주를 오래 띄우면요, 교초균이 단백질이므로 시간을 충분히 주면요, 오히려 푸른 곰팡이나 검은 곰팡이가 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예요. 이 말인즉슨 메주를요, 잘 말려가지고 제대로 띄우면 검은 곰팡이나 푸른 곰팡이가 필 확률이 적어진다는 말입니다. 이 말을요, 또 바꿔 말하면요,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띄우면은 검은 곰팡이나 푸른 곰팡이는 적어진다는 말이긴 한데, 또 그렇게 되면요, 콩 단백이 충분히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또 좋은 메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되게 어렵죠. 아무튼요, 장맛이 좋으려면요, 콩 단백이 충분히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. 그런데 문제는 고초균이 30도 이하에서는 증식력이 확 떨어진대요. 그래서 30도 정도를 유지해주는 한 열흘에서 한 10일 정도 유지해주는 2차 발효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2차 발효는 어떻게 할까요?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. 2달 이상 잘 말려서 속까지 아주 딱딱하게 잘 마른 메주를요, 30도 이상의 온도에서 10일에서 15일 정도 후숙 발효시키는 거예요. 이 과정에서 푸른 곰팡이나 검은 곰팡이가 안 피면 정말 좋겠지만 조금 피는 것은 세척해서 사용하면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. 최대한 푸른 곰팡이나 검은 곰팡이가 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, 한 2달 정도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아주 떼글떼글 잘 말려주세요. 장 발효는 20% 정도의 염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세균이나 효모 종류들의 역할이고요. 곰팡이의 역할은 아주 미미하므로 조금 들어가는 거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 결론 내릴게요. 이것만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메주를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낮에는 햇빛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2달 정도 잘 말린다. 두 번째, 청국장 띄우는 듯한 쿰쿰한 냄새가 나야 메주로서 충분히 잘 발효된 메주이다. 세 번째, 2달 정도 잘 말린 메주를요, 30도 정도에서 10일에서 15일 정도 2차 발효를 한다. 네 번째, 2차 발효 과정에서 푸른 곰팡이나 검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면 너무 좋겠으나 조금 생기는 것은 깨끗이 세척하고 사용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네, 이 네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요.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. 2차 발효는요, 교초근을 더 활성화시켜주는 단계고요. 그렇게 해야지만 영양학적으로나 또는 맛과 풍미가 뛰어난 된장 간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발효 얘기는 여기까지고요. 잘 이해하셔서 잡균이나 유해균 없는 건강한 된장 간장을 만들어 드시길 바랄게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